안녕하세요. 외도유복TV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울리고 있습니다. 외도를 당한 배우자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지? 이번에 끝난 게 맞을까? 혹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에는 늘 그림자처럼 남아있죠. 상대가 약속을 하고 반성을 이야기해도 그 말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전화가 늦게 오거나 퇴근이 늦어지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전의 악몽이 떠올라서 또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라고 마음이 편한 건 또 아니죠. 외도를 저질렀던 사람 역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변했을까?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겉으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죄책감은 무뎌지고 반성도 희미해집니다. 결국 예전의 습관과 태도로 돌아가고 또다시 같은 길에 설 위험에 노출이 되죠. 이런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한 사람은 또 한다는 말을 합니다.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 방식, 태도, 습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하는 태도, 배우자와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피하는 습관, 순간의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성향,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채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외도는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은 패턴이 드러난 결과예요. 이 패턴을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피해자는 믿고 싶지만 두려워서 괴로워하고 가해자는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간극이 결국 회복을 막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징 7가지. 이 특징을 알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 배우자나 내가 이런 징후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경계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첫째,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다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외도는 단순히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가정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깊은 배신이죠. 하지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 무게를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 느꼈을 때는 크게 당황해요. 배우자가 울고 분노하고 집안이 무너질 위기를 느끼고 그 순간 무서워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해?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흔한 일 아닌가 분류는? 이런 말은 반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합리화예요. 스스로를 변호하고 잘못의 무게를 줄여보려는 심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가볍게 여기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빨리 사라집니다. 발각 직후에 잠시 괴로워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괜찮아졌겠지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똑같이 넘어가 버리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태도가 무엇보다 큰 상처가 돼요. 피해자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와 태도의 전환이에요. 하지만 가해자가 그 얘기 좀 그만하자, 다 지난 일 아니냐고 말하며 가볍게 덮으려 하면 피해자는 절망합니다. 아직도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구나, 내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신뢰는 더 회복하기 어려워지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늘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하면 불안이 몰려오고 연락이 늦어지면 다시 의심하게 돼요. 이 불안은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생긴 상처가 덧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반복의 씨앗이 됩니다. 죄책감은 옅어지고 반성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변화는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외도는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드러나는 결과물이에요. 잘못을 깊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결국 또다시 같은 변명을 반복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의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언제든 반복할 수 있다는 위험으로 남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숨기고 대화하지 않는 습관. 다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피하는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나거나 일이 힘들어도 집에 와서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충 넘깁니다. 배우자가 뭐가 힘들어 나한테 말해봐라고 물어도 아니야 괜히 이야기하면 또 싸움만 되잖아 라고 회피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닫고 대화를 피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면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하나씩 쌓여요. 이 벽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고 높아져요. 결국 배우자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왜 나하고는 속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잘 웃고 떠들지? 라는 의문이 쌓이고 서운함은 깊은 상처로 변해요. 문제는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한 감정들, 마음속에 고여있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배우자에게는 차갑게 닫혀있던 사람이 직장 동료나 가까운 지인에게는 오히려 쉽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털어놓고 거기서 위로와 공감을 받으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정서적인 연결이 만들어지고 정서적인 외도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 과정은 아주 은밀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배우자와는 하지 않는 대화를 다른 이와 나누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배우자의 자리를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로와 공감이 쌓이면 결국 경계를 넘어 불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무엇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와요.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었을까라는 이 생각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배신감이에요.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피해자의 세계는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이런 습관은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대화를 피하고 감정을 숨기는 태도는 관계를 점점 메마르게 만들고 그 메마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을 숨기는 습관은 외도를 반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을 숨기고 대화를 피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금씩 말라 죽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친밀함은 사라지고 친밀함이 사라진 자리는 결국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싸움이 될까 두렵더라도 배우자와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도의 반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제력이 약하고 즉흥적인 행동. 다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혹 앞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이거라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 배우자가 알게 되면 어떤 고통을 겪을까? 앞으로 내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전에 이미 행동부터 합니다. 마치 눈앞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말이 자리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다시는 안 하면 되잖아. 이 정도는 큰일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 한 번이 반복을 부른다는 데 있어요. 작은 선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훨씬 더 다음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망설였던 행동이 한 번 경험한 뒤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결국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습관처럼 반복하는 길을 걷게 돼요. 이런 즉흥적인 행동은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차분히 대하기보다 홧김에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고 무분별하게 연락을 합니다. 참고 견디기보다 지금 당장 해소하기를 선택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도라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죠. 예를 들면 배우자와 다투고 나서 외로움이 몰려올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해요. 누구라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충동에 휘둘려서 즉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스스로를 붙잡지 못하니 관계가 순식간에 외도로 이어져 버리죠.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무리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들어도 순간의 충동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면 신뢰하기 어려워요. 작은 계기만 있어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늘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배우자가 혼자 외출할 때 연락이 조금 늦거나 그럴 때마다
혹시 또 다른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결국 자제력이 약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복의 위험에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순간의 쾌락과 자극에 모든 걸 걸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무너짐, 가정의 파괴, 배우자의 눈물 같은 결과는 나중 문제예요. 당장 닥치지 않은 거니까요. 지금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선택해버립니다. 진짜 변화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외도를 끊고 싶다면 순간의 충동을 이겨낼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충동을 참아내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자제력이 없다면 외도는 또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가 있어요. 즉흥적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외로움과 공허함을 잘 견디지 못한다. 다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마음속에 작은 허전함만 생겨도 금세 흔들립니다. 배우자가 바쁘거나 나를 충분히 챙겨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공백을 참아내지 못해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잠시 무심하거나 거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외부의 관심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실 결혼 생활에서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배우자가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생활에 치이다 보면 서로에게 무심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라면 그때 대화를 통해 이것도 풀어내고 혼자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릅니다. 반면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작은 공허함도 크게 느끼고 그 불편함을 즉시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가령 배우자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외로움이 증폭돼요. 이때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졌지만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금세 다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괜히 네 생각이 나서 오늘은 좀 힘들다라는 말로 시작해 대화를 이어가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요. 결국 그 작은 공허감을 못 견딘 결과가 외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외로움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늘 더 큰 작업과 더 깊은 관심을 원해요. 이 공허함은 배우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그 구조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모습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상대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줘도 결국 또다시 다른 데서 채우려 하는구나. 이 깨달음은 피해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언제 또다시 외도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기게 됩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태도는 또 외도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혼자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 관계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한번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요. 쉽게 말하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외도에 더 취약합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허전함을 자기 안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외로움이 불륜의 통로가 되고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 다시 바람 피우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나 가정보다도 자신의 기분, 욕구, 만족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출발점이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즐길 권리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왜 못해? 겉으로는 그럴 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배우자의 마음과 가정의 무게는 빠져있죠. 배우자가 울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자기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의 받을 상처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앞세웁니다. 결국 관계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할 위험이 아주 커요. 이러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왜 이런 걸 참아야 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배우자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맞받아치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는 마음보다 자기 기분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도를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난 이렇게라도 살아야 버티지. 이건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말은 마치 자기 삶을 정당하게 살고 싶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눈물과 고통을 무시하는 변명에 불과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태도가 무엇보다 고통스러워요. 단순히 외도를 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배우자가 자기 욕심을 위해 나와 가정을 쉽게 버렸다는 깨달음이에요. 피해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와의 약속,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보다 자기 만족이 더 중요했구나. 이 깨달음은 마음을 산산히 부숩니다. 단순한 화나 분노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가치해진 듯한 상실감을 줍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노력이 무시당했다는 절망이 찾아오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해도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다가와 잠시라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순간 또다시 이건 내가 누려도 되는 거야 라며 합리화합니다. 그 결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결국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늘 나가 있습니다. 나.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나가 아니죠. 우리죠. 우리로 살아가는 선택이에요. 내 만족보다 가정의 행복을, 내 욕구보다 배우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이 진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약속을 해도 아무리 다짐을 받아도 결국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죄책감을 쉽게 무디게 만드는 습관. 다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외도가 발각된 직후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감정을 스스로 희석시키고 무디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에요. 외도가 들통난 직후 이들은 배우자의 분노와 울음 앞에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와 배우자의 절망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다시는 안 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 시기에는 잠도 잘 안 오고 괴로움에 빠져 스스로 원망합니다. 겉으로는 눈물로 사과하고 무릎 꿇고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며칠, 몇 주가 지나고 배우자가 겉으로 조금 차분해지는 듯하게 보이면 이들은 자기 마음을 또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배우자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니까 용서한 거겠지. 이제 예전처럼 살면 돼 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고 싶어서 덮어버려요. 본질적인 반성과 변화보다는 빨리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반복의 씨앗이 싹 튼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원래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인데 이들은 그 감정을 충분히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죄책감을 약하게 만들고 자기 안에서 사건을 미화하거나 축소시켜버리죠. 그래서 다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처음처럼 크게 괴로워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가령 처음 들켰을 때는 배우자 앞에서 울며 매달리던 사람이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다 용서받았어. 괜히 그 얘기 다시 꺼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대충 덮어두려고 해요. 배우자는 여전히 상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이미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마음속에서 과거를 다 지워버립니다. 이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구나. 내 고통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피해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습관은 결국 외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이어져요. 죄책감을 끝까지 마주하지 못하고 진짜 반성 대신에 빠른 망각을 선택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변화는 죄책감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죄책감을 견디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고통을 행동의 변화로 연결해야 비로소 같은 잘못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외도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는 태도. 다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려하지 않는 태도예요. 외도가 드러나면 순간적으로는 크게 반성하는 듯 보입니다. 배우자가 눈물로 호소하면 내가 잘못됐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짐과 반성은 오래가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 배우자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슬그머니 책임을 덜어내려 하고 문제를 축소하거나 다른 이유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식의 말을 해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나 힘들게 했잖아.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붙잡고 있어야 돼? 다 지난 일이잖아. 겉으로는 미안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벌써 이게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책임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빨리 넘기고 자기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행동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끝까지 인정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무게가 버겁다고 느끼며 금세 회피해요. 스스로 불편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덜어내고 결국 또다시 같은 길을 걷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피해자는 여전히 상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사건을 지워버린 듯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배우자가 다시 한번 과거를 꺼내면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며 짜증을 내요. 그 순간 피해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 고통을 외면하는구나. 정말 반성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한 책임감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피해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신뢰는 다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갈라지고 무너지죠. 결국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잘못을 무겁게 붙잡고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태도만이 반복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무게가 버겁다고 느껴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자기 변명으로 상황을 덮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괜찮아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제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변화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끝까지 인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평생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한 외도는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습관이 돼요.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모든 원인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기 안의 문제를 끝까지 직면하지 않고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반성한 듯 보이지만 다짐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고 책임을 덜어내고 배우자의 고통을 잊으려 하며 결국 다시 같은 길을 걷습니다. 외도는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외도는 누군가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배신이죠. 배우자는 단순히 눈물 몇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도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순간에 충동에 지고 외로움에 지고 자기 욕심에 지고 책임을 지기 싫어 또다시 도망칩니다. 이들에게는 배우자의 눈물보다 자기 욕구가 더 중요하고 가정의 무게보다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약속을 해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겪는 절망은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아온 세월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가 한 번의 잘못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잘못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죠. 그러니 외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진짜 변화는 자기 안의 문제를 똑바로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책감을 끝까지 붙들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대화하고 충동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기르고 무엇보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삶을 다시 세워야 돼요.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지는 사람이에요. 순간의 욕구와 편안함 때문에 무너지고 책임을 지기 싫다는 마음에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순간 이겨내고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끝까지 감당하고 배우자의 눈물을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외도는 절대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안의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고 배우자의 고통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외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신뢰를 다시 세우고 무뎌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